여러분이 보고 계신 뉴스, 그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연일 터지고 있죠.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22년 경력의 국제개발 전문가로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2024년 10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실종. 마지막 통화가 공개됐죠. 엄마, 여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3m 철조망, CCTV, 무장경비. 여러분이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바로 그 건물들입니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단지 50개 이상, 피해자 15만 명. 지금도 증가 중입니다.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고 포털을 장악했죠. 63명의 명단, 12명의 전문가, 한 가지 원칙.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느리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그 문제, 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로 22년간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제 경력 대부분은 느린 관료주의와 씨름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망 보도로 전환됐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통화를 공개했습니다. 엄마, 여긴 좀 이상해.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조망, 무장경비, CCTV가 빼곡한 건물 외관이었습니다. 22년 경력에도 저 사진 한 장은 제 가슴을 멈추게 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감금이었습니다. 사이버 노예 공장,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페카지노를 개조한 건물들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구조였죠. 철조망은 3m가 넘었습니다. 무장경비는 24시간 교대로 감시했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가 없었습니다. 푸놈펜 상공의 구름 그 아래엔 벽으로 둘러싸인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7개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족들의 호소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감금과 납치 신고가 300건이 넘었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한 뒤 범죄 단지가 급증했습니다. 합법 카지노가 문을 닫자 불법 조직이 그 건물을 차지했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날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캄보디아 내 사이버 범죄 단지가 최소 50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5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통계를, 누군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벽 안에선 사람이 상품이었습니다. 강제 노동, 폭행, 협박이 일상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고문당했습니다. 여권은 압수됐고 연락은 차단됐습니다. 가족들은 몇 달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송금 협박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집단으로 각성했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더 빨리 움직이지 않는가? 분노는 빠르게 행동 욕구로 바뀌었습니다. 분노보다 강한 건 행동이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이 합동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63명의 명단이 작성됐습니다. 이름, 나이, 마지막 연락, 추정 위치가 표로 정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임무 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움직인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본 정부 대응은 언제나 느렸습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회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곧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22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2차관이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2명의 전문가가 선발됐죠. 법무부 국제범죄전문검사, 경찰청 국제공조팀장, 국정원 정보분석관, 의료진, 통역사, 언론 담당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날 정의라는 단어가 작전명처럼 들렸습니다. 63명의 명단이 브리핑 룸 벽에 붙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나이, 마지막 연락 일시, 추정 위치가 적혀 있었죠. 명단의 63개 이름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2차관이 말했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12명이면 충분할까?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팀 구성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검사는 국제인신매매 사건을 10년 넘게 다뤘습니다. 경찰청 팀장은 인터폴과의 공조 경험이 풍부했죠. 국정원 분석관은 동남아 범죄 조직 네트워크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이었습니다. 통역사는 크메르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했죠. 이건 급조된 팀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조직이었습니다. 정보 외교 법무가 한 책상에 앉았습니다. 푸놈펜 도착은 신속했습니다. 출국 다음 날 아침, 팀은 대사관에 도착했죠. 대사관 회의실은 즉시 작전본부로 전환됐습니다. 벽에는 캄보디아 지도가 걸렸고 단지 위치가 빨간 핀으로 표시됐습니다. 63명의 명단이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체크박스가 그려졌습니다. 아직 빈칸이었습니다. 대사관과 현지 기관 협력망이 즉시 가동됐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경찰청에 공조 요청이 발송됐죠. 저는 놀랐습니다. 도착한 지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 정부팀은 일주일이 걸려도 회의실 하나 못 구했습니다. 하지만 곧 벽이 나타났습니다. 법적 제약이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이 사유지였습니다. 무장 경비가 지키고 있었죠. 영장 없이는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영장이 없다. 팀 내부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행정적 지연이 시작되는구나. 이게 현실이지.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보 수집 프로토콜이 즉시 가동됐습니다. 귀국한 피해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와 연락망을 구축했죠. 단지 주변 상인, 주민들과 접촉했습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분류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됐습니다. 장비 체크도 철저했습니다. 노트북, 암호화 통신 장비, 의료 키트까지 빠짐없이 점검됐죠. 나는 보았다. 느리다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을. 브리핑 룸 월보드에는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단지별 관리 조직, 피해자 이동 경로, 자금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전이었습니다. 각 정보는 출처별로 색깔이 달랐습니다. 증언은 파란색, 현장 정찰은 빨간색, 공식 자료는 검은색이었죠. 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관은 매일 아침 7시 브리핑을 주재했습니다. 전날 수집된 정보, 당일 우선순위, 협상 진행 상황이 공유됐죠. 각 팀원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복도 없었고 공백도 없었습니다. 정보 인계 프로토콜도 명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라 훈련이구나. 저는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단지 인근 정찰이었죠. 3m 높이 철조망, 감시탑, 순찰하는 경비원들. 외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3명 중 일부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살아있긴 한 걸까요? 지금은 멈추면 안 된다. 2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22년간 본 정부 중 이런 정부는 처음이었습니다. 양자 협상이 교착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적이었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단지 운영자들은 현지 고위층과 연결돼 있었죠. 영장 발부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63명의 명단은 여전히 빈칸이었습니다. 2차관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판을 넓혀라. 미국과 영국에 접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제휴였죠. 한국은 데이터 패킷을 공유했습니다. 단지 좌표, 암호화폐 지갑 주소, 조직 지휘 계통. 총성 없는 전쟁의 방아쇠는 정보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움직였습니다. 영국 국립범죄청도 합류했습니다.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암호화폐 지갑에서 환전소로, 환전소에서 은행 계좌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옆에 블록체인 흐름도가 붙었습니다. 아세안 각국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노예 공장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연동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태국에서 먼저 답이 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라오스도 응답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담당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자 협상의 한계를 다자 협력으로 돌파하고 있었죠. 이건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이었습니다. 정보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지갑 주소와 태국이 추적하던 환전소가 일치했습니다. 라오스의 단지 좌표가 한국 피해자 이동 경로와 겹쳤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조용하지만 숫자는 시끄러웠습니다. 국제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죠. 동남아 사이버 노예 공장, 국제 공조 시작. 프레임이 고정됐습니다. 이건 범죄였고 인권 침해였으며 국제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신중했습니다. 반중 프레임을 피했습니다. 대신 인도주의를 강조했죠. 피해자 구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인권 보호였습니다. 판이 커질수록 한국의 원칙이 또렷해졌습니다. 대외 메시지가 다듬어졌습니다. 언론 담당이 문안을 검토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게 하지만 명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신중했죠. 이건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도구였습니다. 사실과 평가를 분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했죠. 미국 재무부가 첫 제재 대상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범죄 조직 관련 지갑 주소 27개가 동결됐죠. 영국도 합류했습니다. 추가로 15개 주소가 차단됐습니다. 돈줄이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언어가 통했습니다. 아세안 각국이 공동성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이 작성됐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영내 공동 대응. 문구 하나하나가 조율됐습니다.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각국의 내부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부담을 느꼈죠. 하지만 공조의 필요성은 명확했습니다. 브리핑 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초조함이 기대로 바뀌었죠. 벽에 붙은 지도에는 이제 여러 나라의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태국, 라오스, 필리핀.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구나. 작은 나라가 큰 판을 만들고 있구나. 이건 힘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었습니다. 2차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겨라. 압박의 삼각편대가 완성됐습니다. 여론이 프레임을 만들었고 법이 근거를 제공했으며 제재가 실질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죠. 회의 테이블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국 팀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나라 국기가 놓여 있었죠. 협상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한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힘있는 나라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라 협력으로, 압박이 아니라 연대로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판이 커질수록 한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캄보디아 정부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망명 인사 한 명을 송환해달라.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피해자 구조와 정치 문제를 맞바꾸자는 겁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금속 맛이 났습니다. 2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협조 요청 20곳 중 실제 응답은 6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침묵했죠. 현지 경찰 내부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속 후 피해자를 다른 조직에 재판매했다. 구조가 아니라 재판매였습니다.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부패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단지 운영자들은 현지 공무원, 경찰, 심지어 법관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돈이 흘렀고 묵인이 이어졌죠. 일부 경찰은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2024년 한 해 국제사회가 개입한 단지가 20곳이었습니다. 실제로 폐쇄된 곳은 2곳뿐이었죠. 나머지는 간판만 바뀌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 운영 방식도 그대로였습니다. 간판만 바뀌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을 이길 수 없구나. 22년간 제가 본 게 이것이었습니다. 부패는 정의보다 빠르고 돈은 원칙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애매했습니다. 강제로 끌려왔지만 나중에 조직에 협조한 경우도 있었죠. 생존을 위해 다른 피해자를 감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보 외교 법무가 한 책상에 앉았습니다. 판별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부 검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입국 시기, 노동 형태, 탈출 시도 여부, 폭력 가담 정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죠. 종이 한 장 차이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렸습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죄로 서두를 수 없다. 2차관이 말했습니다. 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속도를 원했습니다. 일단 데려오고 나중에 판별하자. 다른 일부는 정확성을 강조했죠. 잘못 판단하면 피해자가 범죄자가 된다. 옳음을 지키는 속도가 있다. 저는 그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원칙과 현실의 싸움이었죠. 빠르게 구조하고 싶지만 잘못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해야 했습니다. 국제 NGO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판별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분류는 2차 피해를 낳는다. 한국팀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을 택했죠. 판별 인터뷰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어 확인, 심리상태 평가, 사실관계 검증. 통역사와 심리 전문가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2시간이 걸렸죠. 느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현지 사법 절차의 빈틈도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일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오갔습니다. 범죄자가 풀려나고 피해자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거래, 그 앞에서 한국은 고개를 져섰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킵니다. 2차관은 반복했습니다. 망명 인사 송환 요구는 거부됐죠. 대신 다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지원, 범죄 수사 교육,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정치가 아니라 실무였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압박이 커지고 있었죠. 미국과 영국의 제재, 아세안 공동 성명 준비, 언론 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팀 내부에서 결속이 강해졌습니다. 논쟁은 있었지만 방향은 같았죠. 원칙을 지키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한다. 우리는 원칙으로 이긴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타협하지 않는구나. 빠른 성과보다 옳은 방법을 택하는구나. 22년간 저는 이런 정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숫자를 원했습니다. 몇 명 구조했다는 발표를 원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을 택했죠. 원칙이 없으면 구조도 없다.
벽은 높았습니다. 부패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벽을 부수지 않는다. 길을 만든다. 10월 14일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범죄 조직 관련 자산 21조 원 규모가 압류됐죠. 역대급 압류였습니다.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브리핑룸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눴죠. 2차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숫자가 처음으로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단지 내부의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자금이 끊기자 운영이 흔들렸죠. 일부 단지에서는 서버가 꺼졌습니다. 관리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현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확인된 건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명단에 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체크 한 줄이 생명을 뜻한다는 걸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브리핑 룸 벽에 붙은 명단, 그 옆에 체크 표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빈칸이 채워지고 있었죠. 팀원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1조의 벽이 무너질 때 철조망도 흔들렸습니다. 귀국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10여 명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신원 확인, 여권 발급, 의료 검진, 항공편 예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죠. 대사관 영사가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숨습니다. 범죄 조직은 압박을 느끼면 증거를 없앱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죠.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야간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죠.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사람들이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보가 즉시 공유됐습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경보가 발송됐죠. 국경 감시를 강화하라. 아세안 공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초기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진과 통역사가 동행했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모국어였습니다. 한 피해자가 울었습니다. 정말 집에 갈 수 있나요? 영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데려가겠습니다. 체크 표시 하나가 사람 하나였습니다. 작은 기적은 준비된 결과였다. 아세안 공동성명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영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 각국이 서명 준비에 들어갔죠. 문구가 다듬어졌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었습니다. 정치적 부담 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시아가 함께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재의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압류 메커니즘이 작동했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스타일로 진행됐습니다. 지갑 주소 추적, 거래소 동결, 환전 차단. 돈이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영국 국립범죄청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범죄 조직 관련 부동산 17건이 압류됐죠. 프놈펜, 방콕, 비엔티안.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던 자산들이었습니다. 단지 내부의 동요가 커졌습니다. 관리자들 사이에서 탈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쥐들이 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안에 있었습니다. 귀국 절차가 구체화됐습니다. 신원 확인은 영사가, 여권 발급은 대사관이, 의료 검진은 현지 병원과 협력해서 진행됐죠. 항공편은 주 3회로 예약됐습니다.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탑승 가능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됐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응 매뉴얼이 배포됐죠. 강요하지 마세요. 천천히 들으세요. 안전하다는 걸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구나. 치유의 시작이구나. 한국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온 뒤를 준비하고 있었죠. 10명의 체크 표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53명이 남아 있었죠. 길은 보이지만 가파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2차관이 말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한 명 한 명, 끝까지.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죠. 저 어딘가에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샜습니다. 단속 전날 밤 단지 하나가 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착했을 때 빈 방만 남았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하지만 사람은 없었죠.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차관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는 샌다, 원칙은 막는다. 내부 보안 프로토콜이 즉시 강화됐습니다. 정보 접근 권한이 재조정됐죠. 로그 기록이 철저히 관리됐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봤는지 모두 추적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경찰, 사법부, 행정부. 정보는 여러 곳을 거쳤죠. 어디선가 새고 있었습니다. 돈이 움직이면 정보도 움직였습니다. 영장 발부가 또 지연됐습니다.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구했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증언, 위치 정보, 자금 흐름. 모두 확보돼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접근 불가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일부 단지 주변이 군사시설로 지정됐죠. 보안상 이유로 출입 금지. 말이 안 됐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좌절이 팀을 덮쳤습니다. 며칠간 아무 진전이 없었죠. 10명의 체크 표시 이후 벽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53명이 여전히 빈칸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한계구나. 시스템의 벽은 넘을 수 없구나. 22년간 제가 본 현실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벽을 부수지 않습니다. 길을 만듭니다. 체포자 판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였고 일부는 가담자였습니다. 경계가 모호했죠. 강제로 끌려왔다가 조직에 협력한 경우, 생존을 위해 다른 피해자를 감시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판별 인터뷰 시트가 작동했습니다. 언어 확인부터 시작됐죠. 언제 입국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동행했습니다. 눈빛을 보세요. 말투를 들어보세요. 두려움과 거짓은 다릅니다. 사실관계 검증도 병행됐죠. 여권 입국 날짜, 통화 기록, 가족 증언. 퍼즐을 맞추듯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죄로 서두를 수 없다. 한 사람당 평균 3시간이 걸렸습니다. 느렸습니다. 일부에서 불만이 나왔죠.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 판별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분류해서 구금한 경우였습니다. 그 사람은 6개월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그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서두를 수 없다. 캄보디아 내부 이권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단지 운영과 연결된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됐죠. 고위 공무원, 경찰 간부, 지역 유력자. 도는 길을 찾았고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반격했습니다. 한국팀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달랐습니다. BBC, CNN이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인권 보호는 주권 문제가 아니다. 한국팀은 외신 브리핑을 관리했습니다. 사실과 평가를 분리했죠. 우리는 사실만 말합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피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응답했습니다. 도는 길을 찾는다. 장기 체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처음엔 2주 계획이었습니다. 이제는 달이 바뀌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팀원 교대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건강관리, 심리상담, 보안점검. 끝까지 버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는구나. 빠른 성과가 아니라 완수를 목표로 하는구나. 빨리보다 끝까지. 귀국 항공편이 계속 운영됐습니다. 추가로 5명이 확인됐죠. 체크 표시가 15개가 됐습니다. 아직 48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료 라우팅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귀국 즉시 병원 연결, 심리치료 배정, 보호시설 입소. 한 명 한 명의 동선이 설계됐죠. 끝이 아니라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22년간 기록해온 것들이었죠. 실패 사례, 지연 사례, 포기 사례.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기록에 없는 정부였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이 제도다. 10월 15일 새벽 3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죠. 협의하고 싶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국제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 아세안 공동성명 준비, 언론 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 내무부 국장, 경찰청 부청장. 한국 측은 2차관이 단장으로 나섰죠. 통역사가 중간에 앉았습니다. 한 달 내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차관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이 놀랐습니다. 한 달이요? 63명 전원입니까? 2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합의문엔 사람의 시간이 들어있었다. 로드맵이 작성됐습니다. 1단계 현장 확인, 2단계 신원 검증, 3단계 송환 준비, 4단계 귀국 이송, 5단계 사후 보호. 표, 절차, 서명이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책임자가 지정됐죠. 한국 측과 캄보디아 측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중증 환자, 고위험군.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냉정이 아니라 생명이다. 위험도 매트릭스가 설계됐습니다. 의료 상태, 폭력 노출 정도, 탈출 시도 이력. 점수가 매겨졌죠. 높은 점수부터 우선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의 생명도 가볍지 않았지만 순서는 필요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외상, 영양실조, 감염병. 예상되는 질환 리스트가 작성됐죠. 현지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내 병원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이 확정됐습니다. 주 5회, 한 번에 최대 30명. 대한항공과 협의가 완료됐죠. 기내 의료진 배치, 특별 기내식 준비, 보안 인력 탑승. 하나하나 체크됐습니다. 보호시설도 준비됐습니다. 귀국 즉시 격리치료, 심리상담, 법률 지원. 원스톱 패스가 설계됐습니다. 길이 제도화됐습니다. 절차는 느리지만 되돌리지 않는다. 현장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팀이 단지를 방문했죠. 이번엔 영장이 있었습니다. 철조망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단지에서 7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름을 불렀죠. 김철수 씨? 네. 이영희 씨? 네. 한국말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검진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약은 필요하세요? 통역사가 옆에서 설명했죠. 곧 한국으로 갑니다.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영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데려가겠습니다. 체크 표시가 늘어났습니다. 22명, 30명, 38명. 벽의 명단에 검은색 체크가 계속 그어졌죠. 빈칸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38명 확인, 송환 절차 진행 중. 사실만 말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죠.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었습니다. 현지 통역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었죠.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안심시키고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있어요. 윤리가 있었습니다. 합의문 항목이 하나씩 체크됐습니다. 확인, 인계, 이송, 보호. 종이 위에 글자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한국을 다시 정의했다. 정의란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이라고. 구조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라고.
2차관이 매일 아침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몇 명입니까? 42명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48명, 53명, 58명.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명이 추가됐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지 확인이 예정됐습니다. 5명이 남아 있었죠. 내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이었죠. 한 달 전, 저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정부는 느리고 관료주의는 사람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느렸지만 정확했고 조용했지만 강력했으며 타협하지 않았지만 협력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이긴다. 8장. 63명 전원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체크 표시가 그어졌죠. 벽의 명단에 더 이상 빈칸이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2차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귀국 항공편이 계속 운영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63명 전원이 한국으로 돌아왔죠. 인천공항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후 보호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의료 지원, 심리치료, 법률 상담, 재취업 지원. 전주기 안전망이었죠. 한 명 한 명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데려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례를 정리하고 있었죠. 외교부 회의실에서 발표가 열렸습니다. 한국식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외교정보법 집행 연동. 세 축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외교는 길을 열었고 정보는 표적을 찾았으며 법 집행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였죠. 낮아 제재와 현장 협상의 병행. 국제 압박으로 판을 만들고 현장 협상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멀리서 조이고 가까이서 풀었죠. 이것을 남겨야 한다. 아세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한국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패킷, 판별 기준, 협상 매뉴얼. 모두 공개됐습니다. 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필리핀도 동의했죠.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자. 한국의 표준이 아시아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표준이 되다. 아세안 공동 대응 체계 논의가 착수됐습니다.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통합, 실시간 정보 공유, 공동 제재 시스템. 한 나라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직시했습니다. 범죄 경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 한 시도는 계속된다. 한 단지를 폐쇄하면 다른 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익 유인이 남아 있었죠. 지속 제재가 필요했습니다. 자금 세탁 통로를 순환 차단하는 시스템이 설계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환전소, 은행. 모든 경로를 막았습니다. 돈이 흐를 곳이 없게 만들었죠. 재발 방지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플랫폼 구인 광고 사전 차단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고액 연봉 해외 근무 숙식 제공. 의심스러운 키워드를 감지했죠. AI가 24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대사관 사전 경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동남아 각국 대사관에서 출국 전 안내를 강화했죠. 이런 광고 조심하세요. 연락이 끊기면 신고하세요. 예방이 시작됐습니다. 예방은 가장 조용한 영웅이다. 민관 협력도 확대됐습니다. 은행, 거래소, 통신사가 참여했죠. 의심거래 신고, 계좌 동결, 긴급 연락망. 제도가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국제 사례와 비교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라오스는 어떻게 대응했나? 미얀마는? 각국의 성공과 실패가 분석됐죠. 한국 모델의 강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 압박이 아니라 협력,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표준이란 타국이 베껴 쓰는 문장이다. 한국이 만든 문장을 다른 나라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2차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2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한 명을 포기하는 순간 원칙이 무너집니다. 정의의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정확하다. 귀국자 사후 관리가 계속됐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가 진행됐죠. 63명 중 58명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5명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도가 습관이 되면 악도 숨을 곳이 없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죠. 캄보디아 사이버 노예 공장 구조 사례 한국 모델 분석. 22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절차가 정의를 지연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푸놈펜의 새벽은 내 오만을 꺾었습니다. 군이 아니라 정의를 보낸다는 한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정부가 길을 열고 외교가 문을 지키며 법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름 옆에 그어진 작은 체크 하나가 생명이라는 걸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느린 정의가 이기는 법, 그 모델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은 아시아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문장에서 시작된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회의론자였다. 이젠 증인이다. 창밖으로 런던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죠.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의가 이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